밖에서 하루 종일 막 시달리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정말 제일 피곤한 순간이죠. 맞아요. 근데 현관문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부터 나오는 경험. 청취자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 오히려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라면 어떨까요? 거실에 있는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싸움이 날까 봐 방문을 쾅 닫고 내 방으로 피신해버리는 그런 상황 말이죠. 약간 일종의 두 번째 출근을 하는 기분인 거죠. 아, 두 번째 출근이요. 직장에서의 업무는 끝났지만 가정이라는 또 다른 직장으로 다시 출근 도장을 찍는 셈입니다. 와, 그 표현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동료들이나 심지어 처음 보는 카페 직원하고도 웃으면서 대화를 엄청 잘 나누잖아요. 네네, 맞아요. 스몰 토크도 하고. 그런데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에서는 입을 꾹 닫아버리고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진짜 퇴근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스트레스 받는 출근이 되어버린 이 씁쓸한 현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2026년 5월 15일 천안에서 진행되었던 가정의 범위, 그러니까 가족의 범위에 대한 강연과 Q&A 발췌문인데요. 시기적으로도 딱 가정의 달에 나온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던 가정의 울타리, 그 경계선을 오늘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핏줄 중심의 작은 무리를 넘어서 국가와 인류 전체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정말 혁신적인 시각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이 자료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오늘날 1인 가구나 비혼 혹은 쉐어하우스처럼 핏줄이 섞이지 않은 공동체가 급증하잖아요. 텍스트는 이 현상을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혈연으로 묶인 집을 탈출해서 자꾸 밖으로 겉도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깊게 파고듭니다. 그 이유를 묘사한 대목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뼈를 때리더라고요. 네, 아주 적나라하죠. 현대의 집은 그저 밤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어 들어가는 곳, 잠이나 자고 생리적 욕구만 해결하는 이른바 편리 보는 소속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편리 보는 소속이라는 표현이 지금의 씁쓸한 민낯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편리 보는 소속, 참 단어가 건조하네요. 원래 가정이라는 공간의 진짜 핵심, 그 DNA는 물리적인 집이나 혈연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중 하나는 가족의 성립 조건이 바로 의논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의논이요? 그냥 밥 같이 먹고 TV 보는 게 아니라 네, 밥만 먹는 건 그냥 식객이죠. 밖에서 상처받고 꼬인 일들을 집에 가져와서 털어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좋게 풀어낼 수 있어야 진짜 가정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안에서 푸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논을 하려고 막상 말을 꺼내면 그래, 와, 또 왜 그러는데? 라면서 감정적인 가시부터 세우잖아요. 와,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딱 저러거든요.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찌르는 무기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의논이 막혀버리면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이미 가정이 아니라는 게 이 텍스트의 아주 냉혹한 진난입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 마치 그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투숙객들이 우연히 한 집에 모여 사는 막 숨막히는 에어비앤비 술소 같네요. 오, 에어비앤비 뷰 아주 좋네요. 서로 동선 안 겹치려고 막 눈치만 보고 거실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각자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삭막한 곳이요.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가 보자면 심지어 호스트조차 없는 완전히 방치된 숙소인 거죠. 관리자도 없는 거네요? 네,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아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통을 트이려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밖으로 겉도는 이유가 그거군요. 네, 동호회에 나가고 술자리를 찾고 취미 모임에 막 가입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나랑 의논이 통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좀 슬프면서도 무서운 이야기네요. 내 피를 나눈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남들하고 의논을 해야만 살 수 있다니. 씁쓸한 현실이죠.
그런데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조금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가정 작은 단위의 가정들이 소통의 기능도 다 잃어버리고 각자 도생하는 그 투숙객처럼 되어버렸다면 애초에 우리 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하고 성장해온 걸까요? 아, 성장 배경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심지어 과거보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질 높은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집구석은 이렇게 대화도 안 통하고 엉망인데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는 대화의 스케일을 집안에서 거대한 사회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군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개별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 절대 우리 가족끼리만 똘똘 뭉쳐서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막 뼈 빠지게 일해서 날 키우고 우리 집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아, 물론 개개인의 피나는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질량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사용해서 이 구조를 설명하거든요. 질량이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질량인가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에너지의 크기 같은 거죠. 한 개인, 특히 지식인 한 사람이 성장하고 한 가정이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만의 에너지가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의 질량과 엄청난 희생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들어보죠. 이건 마치 어느 스타트업 창업자가 자기가 매일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 그리고 무료로 끌어다 쓰는 초고속 인터넷망, 또 수많은 투자자와 이름 모를 개발자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은 막 싹 다 지워버리고 나 혼자 힘으로 유니콘 기업을 만들었어. 내 능력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군요. 우리가 사회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거네요. 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거리, 심지어 우리가 머릿속에 채워놓는 지식조차도 누군가의 치열한 상과 시행착오, 피땀 어린 희생이 다 농축된 결과물이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평소엔 까먹고 살죠. 맞아요. 사회와 인류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우리라는 존재를 키워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인 양, 나는 내 힘으로 컸다고 착각하는 거죠. 듣고 보니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인데요. 네, 사실 우리는 사회에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무탈하게 사는 게 단순히 우리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엄마가 절약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타인의 에너지가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이 텍스트의 맥락 안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왜냐하면 그 빚을 명확히 인지해야만 내 집, 내 식구, 내 새끼만 챙기면 된다는 이 지독한 소가족 이기주의의 늪에서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계주의를 깨는 열쇠군요. 네, 원문은 우리가 사회의 에너지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비로소 인류와 사회를 향해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이제 퍼즐이 꽤 흥미롭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두 가지 사실을 짚었잖아요. 네, 정리해보죠. 첫째, 현대인들은 물리적인 집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타인과 의논하며 위안을 얻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애초에 나와 우리 가족을 키워준 진짜 배경은 거대한 사회와 인류의 희생이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어떤 방향이죠? 우리를 낳아준 건 생물학적 부모일지 몰라도 우리를 진짜로 키워주고 소통하는 대상은 사회 그 자체라는 거네요. 이제 사회가 우리의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텍스트는 그 현상을 예리하게 포착해서 설명하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5월, 이른바 가정의 달이 되면 유독 집 밖으로 수많은 모임체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막 밖으로 몰려나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식당 예약하기도 힘들고 길도 엄청 막히죠. 그게 단순히 날씨가 좋아서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와, 밖에서 만나는 모임이 새로운 가족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새롭고 파격적인 개념이 하나 등장하죠. 오, 뭔가요? 바로 사회부모라는 개념입니다. 사회 부모요? 육체적인 부모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의 부모라는 건가요? 이 부분을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내 핏줄만 챙기는 부모의 역할을 넘어서 이 거대한 사회라는 가족을 이끌어갈 주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사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이끄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사회부모는 세상의 잘못된 모순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걸 연구해서 가닥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닥을 잡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피를 나는 부모가
자식이 막 엇나갈 때 바른 길로 이끌어주듯이 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들을 진짜 내 가족의 문제처럼 여기고 보듬는 존재들이죠. 잠깐만요. 그 철학적인 의미는 너무 감동적이고 멋진데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현실적인 반론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당장 하루하루 출퇴근 지하철에 시달리고 뭐 이번 달 카드값 맡기도 급급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 이제 당신은 사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안 그래도 내 집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나가서 생판 남들까지 챙기고 사회의 병폐까지 치유하라는 건 너무 무거운 의무를 지우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아주 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 지갑을 열어서 남을 먹여 살리라거나 내 모든 주말을 희생해서 봉사활동만 하라는 그런 물리적인 부담을 뜻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회 부모님들이 요 키만 어느 정도 잡고 나면 급속히 이것이 확산이 됩니다. 아, 키를 잡는다고요? 네, 배의 방향타를 말하는 그 키입니다. 여기서 키를 잡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타를 잡는다는 건 생각이나 시각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했는데 후배가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걸 봅니다. 흔한 상황이죠. 이때 내 알바 아니지, 내 월급이나 챙기자 하고 외면하는 건 그냥 투숙객의 마인드입니다. 아까 말한 그 에어비앤비 투식객이요? 네, 반면에 이것도 우리 사회라는 큰 가정의 문제구나. 내가 저 친구가 겪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의논 상대로서 같이 풀어줄 수 있을까 하고 접근하는 게 바로 사회 부모로서 키를 잡는 행위입니다. 아, 굳이 돈이나 엄청난 희생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개인이 이런 주체적인 마인드를 갖기 시작할 때, 국민 스스로가 사회의 주체로 나설 때,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치유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이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제 확 와닿네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수동적인 객체에서 능동적인 주체, 그러니까 주인으로 바뀌는 거군요. 여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 대목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내 집, 내 차, 내 통장만 보면서 살도록 훈련 받아왔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지독한 소가족 마인드를 버리고 거대한 사회를 품어내는 사회부모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텍스트를 보니까 그 해답을 우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배워온 뿌리 깊은 교육 이념에서 찾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단순한 사회학적 분석을 훌쩍 넘어서 아주 깊은 철학적 원리로 진입하는 순간입니다. 철학적 원리요? 네, 원문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가리켜 본래 대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칸 사람이라는 뜻의 대인이요? 대인과 소인배, 여기서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나오죠. 맞습니다. 자기 발등만 쳐다보고 내 주머니에 조그만 이익에만 매달리는 사람을 소인배라고 한다면 대인은 가정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범위를 엄청나게 크게 거시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래 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건가요? 원문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개념 있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이요. 네, 그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교육받은 홍익인간의 이념이 사실은 우리를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으로 키워내기 위한 거대한 사회적 프로그래밍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통찰이더라고요. 제가 구글어스로 비유를 좀 해볼게요. 재미있겠네요. 우리는 그동안 화면을 줌 인해서 아주 최대로 쫙 당겨서 우리 집 지붕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아등바등 살아온 거예요. 아유, 지붕에 비세네. 앞집 담벼락이 우리 집 넘어왔네 하면서 매일 막 스트레스 받고요. 시야가 좁아진 상태인 거죠. 왜 최고급 사양의 슈퍼컴퓨터로 기껏해야 지뢰찾기 게임이나 하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하고 답답해하고 있었던 셈이죠. 진짜 딱 그 꼴이네요. 자료는 여기서 아주 강렬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애초에 대인으로 성장하도록 그 엄청난 사회적 질량을 먹고 자란 우리가 자꾸 시야를 좁혀서 소인배 짓을 하려고 들면 인생에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 맞아요. 원문에서 대인들이 소인배짓을 하고 조그만 것만 만지려 하면 먹고 공부할 게 없다, 풀리는 게 없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 네. 반대로 생각의 스케일을 팍 키워서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이른바 대인 공부를 시작할 때 비로소 막혀있던 큰 지혜가 터져나오고
꽉 막힌 가슴이 시원하게 열린다고 강조하죠. 그게 어떤 원리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이 그 공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뒤집히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의 성적표 하나만 딱 줌인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매일 애랑 싸우고 집안 분위기는 지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소인배의 방식이죠. 네, 시야가 좁아지니까 작은 문제에 집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시야를 줌아웃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 거대한 사회의 보탬이 되는 건강한 대인으로 키울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당장 눈앞에 그 성적표 때문에 핏대 세우고 싸우던 좁은 문제가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려버린다는 거잖아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작은 생각을 하면 작은 것도 풀기 힘들지만 세상을 크게 열어가는 대인의 시각을 가지면 작은 문제들은 저절로 되게끔 돼 있다는 철학적 원리입니다. 큰 걸 보면 작은 건 알아서 풀린다. 네, 내 안에 작은 고뇌나 그 작은 가정 내의 뾰족한 갈등들은 그 안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절대 안 풀립니다. 오히려 거대한 가정을 품고 사회부모로서의 시각을 가질 때 그 얽혀있던 매듭들이 더 큰 흐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듯 해결된다는 뜻이죠. 와,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나온 이 거대한 여정을 잠시 요약해 볼까요? 네, 한번 짚어보죠. 처음에는 대화가 단절된 채 집 안으로 출근해야만 했던 그 숨 막히는 현대의 작은 가정의 민낯에서 출발했습니다. 편리보는 소속이었죠. 네, 하지만 깊이 파고 들어보니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결코 우리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거대한 인류 전체의 희생과 에너지로 컸음을 깨달았고요. 우리가 진 어마어마한 빚을 확인했죠. 맞습니다. 그 엄청난 빚을 진 우리는 이제 좁은 핏줄에만 집착하는 소인배의 삶을 버리고 사회 전체를 하나의 큰 가정으로 깨워앉는 사회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짓누르던 작은 문제들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대인, 즉 홍익인간으로 나아가는 시야의 확장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집구석이 왜 이렇게 삭막하냐는 푸념에서 시작된 텍스트가 종국에는 인류 전체를 나의 가족으로 끌어안는 철학으로 끝을 맺었네요. 혈연이라는 좁고 배타적인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고 나왔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이 시작된다는 역설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녁 혹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여전히 무거운 출근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셨다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현관문을 나설 때는 한번 시선을 다르게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가 사실은 여러분의 진정한 확장된 가족일 수 있음을 꼭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이번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그 질문이죠? 만약 우리의 생물학적 가정이 정말로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소통과 성장이 사회라는 거대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도시들은 아예 개인 소유의 집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지 않을까요? 오, 사적인 집이 없어진다. 네, 집을 없애버리고 사회 부모들이 이끄는 거대한 공유 공동체 구역만을 짓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상상력이네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가족의 울타리는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현관문을 여실 때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손잡이를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